이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선 1번 문제 보시죠. 수신기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설치한다. 이거는 뭐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수신기의 음량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당연하죠. 하나의 표시등에는 2개 이상 경계구역 안 되겠죠, 그죠? 한 개 해야 돼, 한 개.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리네요. 그 다음에 4번. 하재 감지 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한 경우 당해 조작반의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맞죠? 그 답은 3번이 틀리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로 잘못된 것은 P형 수신기의 P, GP, G가 가스라 그랬죠. R형, GR, M, GM형은 없어요. 1번 틀리네요. 발신기는 PTM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감지기, 열연기, 불꽃, 복합식, 다시노식, 아노식 맞죠? 음영양실은 경종, 사이렌, 경적, 부저, 시각, 경보기 맞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방법은 뭐냐? 답은 이런 건 답을 안겨놔 보세요. 공기관 접속 단자에 삽입한 후 납땜한다. 4번 문제. 차동식 분포형 열전대식 감지기는 2종의 금속 양단을 결합하여 그 양단에 온도차를 주었을 때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 하면 무조건 재배기입니다. 근데 이거 안겨놔야 돼요. 시험 잘 옵니다. 이거 재배 효과. 그 해설 보시면은 펠티어 가능한은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백은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고, 톰슨은 마찬가지로 열이 발생되거나 흡수가 되는 거고요. 핀치락 하는 거는 뭐 전류 흘리면 수직방향으로 자기가 생긴다 하는 거, 뭐 그런 원리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따 읽어봐도 뭐 되니까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5번 문제. 스포트형 감지기는 몇 도 이상,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45도 하는 숫자를 머릿속에 암겨놔야 돼요. 6번 문제. 그림은 정원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심벌이다. 기능상 분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암기 다 하셔야 돼요. 다음 방법이 없어요. 정원식 보세요. 조용하죠? 정원식. 차동식 보세요. 칼 하나 찼죠? 차동식. 보상식은 칼 2개 찼죠? 하나 더 찼으니까 보상식. 그리고 여러분이 감지기 딱 종이볼 쓰고 이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조용하니까 정원식, 칼 한 개 찼으니까 차동식, 하나 더 찼으니까 보상식, S가 연기니까 스모커죠, 스모커. 연기식. 뭐 이렇게 탁 답이 나와요.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러면 방수형은 뭡니까? 뭔지 몰라도 느낌이 딱 방수같이 보입니까? 방수, 내산, 내알칼리, 방폭. 거기 익스플로전이라는 말 붙여놓으면 방폭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계단, 경사로, 파이프 닥터,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는데 하나의 경계구역 높이 45m 한 숫자. 이거는 많이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해야 돼요. 8번. 정원식 감지기의 공칭 작동 온도 60에서 150도라고 그랬죠? 그거 암기하시라고 했죠? 시험 잘 나온다고. 60에서 80은 5도 간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60, 65, 70, 75, 80. 80에서 155, 10도 간격이 그랬죠? 얼마 됩니까? 80, 그냥 90, 100, 110, 120, 130, 140, 150. 그죠? 이렇게 된다. 그 문제. 5개형 M형 발생기는 100V에서 300V까지의 전압으로 작동하는 용량 3A. 이거 시험 잘 나오거든요. 보안기 하는 말. 그거 시험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요. 10번 문제. 다음은 어떤 감지기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재의 조기 발견, 연기의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곽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접전과 같은 가동 부분이 없어 재정이 필요하다.
바로 강제식이라는 얘기. 이런 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11번. 다음 중 P형 1급 발신기의 구조나 기능이 아닌 것은 우선 회로 시험은 아니죠. 그죠? 회로 시험. 응답 확인 램프 스위치 전화잭 이름 맞고 보호 판까지 맞아요. 자, 그럼 오른쪽에 보면 도표강이 나오는데 P형 1급 및 P형 2급 발신기 기능 비교 있어요. 우선 P형 1급은 누름 버튼, 전화 연락, 응답 다 있죠. 그 다음에 접속 수신기는 P형 1급과 R형이 있고 P형 2급에 누름 스위치만 꼈고 전화 연락과 응답 없죠. 접속 수신기는 P형 2급과 R형이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같이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는요. 문제풀이는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또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하면 또 나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쟤는 그래도 같이 하면은 여러분 혼자 진도를 좀 같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2번. 내하 구조인 어느 건물의 바닥 면적이 650제곱미터일 경우 열전대 및 검출부의 최소 개수는 몇 개냐 이런 얘기. 여러분 열전대 차동식 분편 감지기 설치 기준 이거 모르면은 이 문제 풀 수가 없다 그랬죠. 그걸 암기하라 그랬죠. 자, 암기했으니까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 면적 18제곱미터, 내하 구조일 때는 22제곱미터 한 개 이상 설치한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라 그랬죠. 그거 얼마 답 나왔잖아요. 그다음 바닥 면적이 72제곱미터,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일 때는 88제곱미터, 이때는 4개 이상 설치하라는 얘기. 우선 문제를 다시 보세요. 내하 구조인 어느 건물의 바닥 면적이 650이다. 그러면 650이니까 뭡니까? 열전대 내하 구조일 때 내하 구조 되면 22죠. 그죠? 22. 담당하는 게 22죠. 덮여보세요. 22 맞죠? 그러니까 650을 22로 나눠야 된다. 650을 22로 나눠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이 문제가 내하 구조가 아니고 그냥 뭐 감지구역 바닥 면적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18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 여러분이 그냥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럼 계산하면은 계산기 또 해보세요. 29.5가 나왔다 이거예요. 소방에서는 무조건요. 소점이 하나 무조건 올립니다. 30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되겠죠. 그 다음에 30개 나왔으면은 답을 찍으려고 하니 또 항이 있네. 검출부까지 나왔네. 그럼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는 최대 몇 개입니까? 거기 보니까 바로 20개 이하죠. 그죠? 20개 이하. 20개 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30개를 20개에 나눠주니까 1.5죠. 1.5. 그죠? 1.5. 1.5니까 결국 뭡니까? 2개 해야죠. 2개. 소방이나 뭐 소점 이하 올린다고 그랬죠. 2개. 그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뭐 사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가 그 감지 설치 전에 면적 있죠. 몇 메타마다 한 개 더, 몇 제곱미터마다 한 개 더 한다 하는 거. 이거 말만 뭐 다 그냥 띄어 이어보면 돼요. 그렇죠. 13번 문제. 연기 감지기를 다음과 같이 설치했을 때 기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좁은 실내에는 출입구 부근에 설치했다. 맞죠?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어 그 부근에 설치했다. 맞죠? 벽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이었다. 맞죠? 복도 통로에는 보행거리 관계없이 가야죠. 30m, 3종은 20m, 계단 및 경사로는 수직거리 15m, 3종은 10m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14번 문제. 강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감지기의 수광면은 수광이라 하는 빛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직접 햇빛을 받지 않도록 한다. 맞죠? 강축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익시계 설치한다. 강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90%가 아니고 80% 이상이라고 그랬죠. 이거 암기하라고 그랬죠. 감지기 강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 거리 이내라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15번 문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서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에는 어떤 수신기를 설치하는가? 바로 발신기와 전화 가능한 수신기다. 이것도 아셔야 되고요. 자, 해설 좀 보세요.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은 발신기와 전화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P형 1급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같이 좀 아시고요. 16번.
적외선 불꽃 감지기의 감지 소자로 사용되는 초전제로의 특성에서 PZT의 큐리 온도는 그냥 이를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200에서 270도 암기해 놓으세요. 17번.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행하지 않는 자동화의 탐지 설비 중계기에 어디에 설치하는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한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중계기 설치 기준에서 나오니까 그대로 다 암기해 놓으시고요. 18번. 수신기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접점은 GS가 뭐냐면 골드와 실버니까 금과 은의 합금 이런 말입니다. 자체 하중에 의해 영향받지 않도록 부착한다.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진컵을 설치한다.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 부하와 외부에 직접 전력을 공급한다. 직접 공급하면 안 되겠죠.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9번. 연화식 연기 감지기는 외부 이온실, 내부 이온실, 방사선원, 신호정폭 회로 등으로 구성됐다. 회로 소자는 대부분 반도체로 PCB에 제작하여 감지비 내부에 밀폐하여 설치하고 있다. 다음 중 내부 이온실과 관계있는 것은 뭐냐? 뭐 전력 및 열화 방지가 요된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두고 암기하시면 되겠다. 20번.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에 사용되는 아메리슘 나듐의 방사선은 뭐냐? 알파선에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그대로 암기해 놓으세요. 시험 잘 나오니까. 21번.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선우설 경보기의 수신기 기능을 G가 들어가면 무조건 깠습니다. 그러면 GR형이죠. 답은 4번. 22번. 자동화의 탐지 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 설비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답은 뭐 4번이 되면 되겠네요. 감시 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발휘해야 한다. 이 오른쪽 도표를 좀 보세요. 이 도표를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비상전원으로서의 축전 설비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방소 설비는 전원 용량 얼마냐? 60분간 감시 후 10분 이상, 30층 이상이면 30분 이상. 이것도 같이 암기해 놓으세요.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60분간 감시 후 10분 이상 경보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구분해가지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3번. P형 2급 발신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명판, 스위치, 보호판, 응답은 없죠, 그죠? 응답은 1급이죠. 그 다음에 24번. 차동식 분포형 열전대식 감지기를 설치하는 데서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 수는 20개야.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씁니다. 이제. 이거 그대로 암기해놔야 돼요. 시험 잘 나오다니. 26번. 수신기로부터 음향장치까지의 배선과 관계없는 것은 버스 덕터, 뭐 2종 금속재 가연전선간, 금탁 합성수에 몰도하는 관계없습니다. 거기 해설 보시면 내열배선 시공 방법 해가지고 금속관, 금속재, 가요전선간, 금속 덕터 또는 케이블 뭐 이런 게 있죠. 26번. 음량장치에서 음량은 부착된 음량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90dB. 여러분 잘 모르면 90이라 그랬죠. 그거만 아시면 되겠죠. 누전일 때는 1급은 70, 고장일 때는 얼마입니까? 고장 봤을 때 60이라고 했죠. 그거 아시면 답이 됩니다. 여러분 데시벨이라고요. 폰이란 말로 오는데 이것도 가시죠. 데시벨이라는 말은요. 수신 입장이고요. 폰은 송신 입장입니다. 요걸 여러분이 잘 구분해 가세요. 어떨 때는 폰, 어떨 때는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데시벨은 듣는 입장에서 몇 데시벨이 있냐 이고 폰은 발하는 입장에서 몇 폰인가 이런 개념입니다. 구분 반대입니다. 같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7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배선에 관한 기준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은 전원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전련 저항은 기술 기준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 간의 전련 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이제 경계구역 말을 여러분이 이제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꾸 반복하세요. 경계구역 의미 자꾸 반복하세요. 회로수, 해선수, 600제곱미터 한 숫자 자꾸 머릿속에 암기놔야지 정리해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암기돼 버려요. 그럼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전에 시간에 제가 거리 드는 거 있죠? 이것만 알면은요 사실은 소방, 전기 다 알았다고 생각해도 가장 가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지기 회로 사이의 배선은 송배전 말로 했죠. 감지기 돌아왔다 그랬죠. 돌아왔으니까 송배전에 그랬죠. 자, 그런 의미. 그러면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장은 수신기에 하면 외부가 아니겠죠, 그죠? 자, 우선 거기에 책을 좀 보시면은 감지기 회로의 도통 시험을 위한 종단장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잘 보세요. 그거 잘 안겨놓으세요.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에 설치하고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한다 하는 거. 이렇게 아셔야 돼요. 28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감지 대상 아닌 것은이죠. 열, 연기, 불꽃이죠. 가연물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이제 가연물 이런 말은 무슨 이제 이야기하면 지겹죠. 29번 지상 25층, 지하 3층 건물의 1층에서 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지 않아도 되는 층은 뭐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했죠, 그죠? 거기 보면 1층일 때는 발하층, 직상층, 지하층. 2층 이상일 때는 발하층, 직상층. 지하층일 때는 발하층, 직상층, 기타 지하층.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 많이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책에서 1층에서 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 발하는 거 아닙니까? 1층과 직상층이 2층과 지하층이죠. 3층은 아니죠, 그죠? 그 말이에요. 이해가죠? 30번.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원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 하는 숫자. 이거 암기하려 그랬죠? 시험 잘 옵니다, 이거. 31번. 8에서 15m 미만의 높이에 부착할 수 없는 감지기. 이런 식의 시험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착 높이 감지기 암기 안 하면 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답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 설치 기준은 8m에서 15m 미만은 차동식 분포형 연화식 1종 또는 2종, 강전식 1종 또는 2종, 연기 복합형 불꽃 감지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보상식 스포트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32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이것도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20m 이상인 경사로, 20m인 경사로, 복도 35m, 엘리베이터 건상기실, 린넨 슈터, 기타 이차원 장소. 반자의 높이가 25m가 아니고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해설 좀 보세요. 연기 감지기 설치 장소는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복도 30m 미만은 제외되고 엘리베이터 승강로, 건상기실이 있는 경우는 건상기실, 린넨 슈터, 파이프 피터, 덕트, 기타 이하의 사용 장소,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 장소 이런 데를 뭡니까? 설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취침, 숙박, 입원 등 이하의 사용 용도를 사용하는 것일 뭐 이런 데 한다 하는 거.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반자 높이가 25m 이상인 장소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15m에서 20m 미만한 장소는 설치하고 그보다 높으니까 할 필요 없다 이런. 33번 정원식 감지선 감지기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은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한다. 당연하죠. 굴곡 반경은 5mm 이상이다. 5mm가 아니고 5cm 이상이다. 여러분 이거 암기해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답을 못해요. 실기시험도 나와요. 실기시험도. 단자부와 마감 공구 간의 고정 금고와의 설치 간격은 10cm 이내로 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 금고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이거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되고요. 3, 4번 감지기 설치제 장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반자 높이가 20m인 곳, 실내 용적 20 세제곱미터 이하인 곳, 프레스 공장 등과 같이 화재 발생 우려가 낮고 감지기 유리장 관리가 곤란한 장소 이런 데는 된다. 그럼 해설 좀 보세요. 감지기 설치 제어 장소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 안 하면 답 없어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수평 단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장소,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해서 하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프레스 공장, 주조 공장 등 하재의 발생 우려가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 유지 관리가 어려운 장소, 이런 데는 바로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인데, 주거용 아파트나 기숙사 등이 아닌 건물의 화장실은 욕조나 샤워시설이 없으므로 감지기 설치 장소다. 이것도 같이 좀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5장입니다. 5장. 오장은 뭐냐면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방은요, 지금 몇 프로 공부했냐면 60% 정도 했다 보면 돼요. 소방 전기 구조 원리는, 시설 구조 원리는 60% 공부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 이제는 이제 40%만 좀 보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면 돼요. 마음을.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건물 내 관계인에게 하재를 자동으로 하는 말. 그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자동으로 통보하는 설비인데 반해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하재 발생 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소방서에 하는 거. 거기 중요합니다. 소방서에 하재 발생. 그게 바로 자동화재 속보 설비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자, 구성을 좀 보세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 접속하여 사용한다 하는 말. 그거 중요하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하재 감지 신호를 소방서에 보낸다. 자동화재 속보기 전화선, 상용전원, 예비전원, 배선 등으로 구성됐다. 자, 그림 좀 보세요. 여러분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 딱 보면은 감지기해가 자탐 설비 수신기 연결돼가지고 불나면은 감지 받아가지고 하재 신호 어디 보낸다고요? 자동화 속보기를 가죠. 여러분이 그거 다시 정리하면은 이렇게 네모는요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런 화살표는 진행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바로 플로 차트인데 여러분 이렇게만 아시면은 해로 뭐 이런 거 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감지기에서 지금 동작해서 감지했죠. 그거 어디로 갑니까? 지금 자탄 설비 수신을 받았죠. 받아가 어디 가요? 하재 신호를 자동화재 속보에 보냈죠. 보내니까 거기서 뭡니까? 뭐 전화국도 가고 소방서도 가고 전화기로 가고 이렇게 연결된다 하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기능을 좀 보세요. 감지기로부터 송신된 하재 신호를 수신기에서 선천하면은 오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5 내지 10초 하는 숫자를 여러분 안겨놔야 돼요. 5 내지 10초 하는 숫자를 안겨야 돼요. 지연시켰다가 하재 이미 판명되면은 즉시 소방서로 통보한다 하는 거. 이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전용의 전화선을 사용하거나 공용의 전화선인 경우는 상용 전화선을 차단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단하고 119 구동상태로 전화에 통보한다. 이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녹음 테이프에 건물의 상호, 소재 등을 미리 저장시켜 놓고 3회 이상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3회 이상. 3회 이상 테이프를 반복 플레이 시키고 일단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 램프가 점등되면서 모든 녹음을 마친다. 이것도 같이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 속보 설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기능을 보시면은 하재 경보 표시 기능, 작동 시험 표시 기능, 작동 횟수 표시 기능, 전화번호 표시 기능, 비상 스위치 작동 표시 기능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죠. 종류 좀 보세요. A형 하재 속보기. P형 또는 R형 수신기로부터 입력된 하재 신호를 20초 이내 하는 숫자 안겨주세요. 20초 이내. 소방서로 통보하고 3회 이상이라는 말, 그거 중요하고 녹음 내용을 자동적으로 반복 통보하는 성능이 있다. 지구등이 없는 구조하는 말, 그게 중요합니다. A는 지구등이 없다 하는 거야. 없다. 없다 하니까 A,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다 헷갈리는 분이 이렇게 안 계세요. A 없네. A 없네. 그죠? 뭐가 없으면 그냥 없다 하는 것보다는 A 없네. 이렇게 하자. 그죠? 그러니까 A형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암기가 되겠죠.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아는데 헷갈리면 뭐예요? 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암기가 최고예요. A 없네. 그러면 A형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죠. B형 하재 속보기. P형 또는 R형 수신기에 A형 하재 속보기 기능을 개방한 것으로, 그것 좀 중요하겠죠. 개방한 것으로 감지기 또는 발신기에서 오는
하재 신호나 중계기를 거쳐서 오는 하재 신호를 소방 대상물의 관계에는 물론 소방서에 20초라는 숫자 한 개, 20초. 20초라는 숫자 중요합니다. 이내에 녹음 내용 3회 이상 반복하죠? 중요하죠? 이거는 지구등이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A형은 A 없어. B형은 있어요. 테이프 녹음 용량은 5분 이상. 이것도 시험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B형 하재 속보기의 점검사항은 회로 저항 시험, 예비 전원 양보 시험, 외부 배선 도통 시험이 있다. 제가요, 진도가 좀 빨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왜 빠르게 하냐면은 여러분 좀 아는 분은 아이고, 왜 또 아는 거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천천히 할 수도 없고, 모르는 분은 어떻게 할 수, 방법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속도를요, 좀 빨리빨리 이렇게 좀 천천히 해가지고 좀 쉬었다가 보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동영상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클릭하면 쉴 수 있죠? 쉬었다가 무슨 내용인가 좀 이해하고, 담배 하나 피우시고 좀 쉬었다가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속도는 여러분이 조정하세요. 저는 평안시 속도로 그냥 가고 있어요. 시간 질질 안 끌고요. 핵심 포인트만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알아서 조정하세요. 특징. 하재 발생 시 사람이 없어도 신속한 속보 가능하다. 맞죠? 녹음 테이프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정확히 통보할 수 있다. 맞죠? 오보를 제어, 선별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오보 오류가 없다. 일반 전화에 용이하게 연결할 수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일반 전화 사용 중에도 차단하고 소방서 즉시 속보할 수 있고, 대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한 대를 하는 말, 그건 중요합니다. 한 대. 한 대의 자동 하재 속보로도 대응 가능할 수 있다. 한 대만 있으면 된다. 그 말 중요합니다. 방재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상주인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할 수 있으나,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있으나 상주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자동화의 속보를 설치한다. 꼭 시험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치 기준. 자동화의 탐지 설비 연동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연동이에요. 연동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연결 동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조작 스위치 잘 모르면 뭐라 그랬어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를 그랬죠. 그 이야기고, 속보기는 소방관서의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그거 중요하고요.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의 속보 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그걸 하고, 자동화의 탐지 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거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문제도 별로 없어요. 1번 문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어떤 설비와 연동? 이것만 나오면 답 나와보잖아요. 바로 자동화 탐지 설비. 그죠? 탁 이렇게 바로 나온다니. 그냥 시험 문제 나올 게 먼저 없다 하는 거 알겠죠? 시험 문제 이러면 어디서 많이 나오는지 알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4장 있죠? 자동화의 탐지 설비. 그것서 다 나와요. 그것서 한 7, 80% 나온다 보면 돼요. 2번 문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설치 기준 중 맞지 않은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연동으로 작동하여 소방관서에 전달된다. 맞죠? 스위치는 사람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자물쇠 장가도 이게 미친놈이지. 그죠? 그러면 불나면 왜 할 거? 그거 합니다.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고요.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한다. 맞고. 3번 문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 구조로서 틀린 것은 내부에는 예비 전원 설치한다. 맞죠? 전면에는 주 전원 및 예비 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맞죠? 하재 표시 복구 스위치 및 음향 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 설치한다. 맞죠? 자동 통로화용 스위치 설치한다. 그거는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발화해진 신호를 수신하여 몇 초로 하는 말? 20초 하는 거. 이거 여러분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그 밑에 보면 해설 보시면은 3회 이상 속보하는 말 중요하고요. 속보기의 전격 1차 전화 300V 이하 하는 거 중요하고, 스위치 높이 0.8 이상 1.5m 이하 하는 거. 그것도 같이 아셔야 돼요. 시험 잘 봅니다. 5번 문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해야 한다. 맞죠?
예비 전원을 설치해야 한다.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한다. 맞죠? 종합방위센터가 설치되시면 실수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의 해설 좀 보세요. 해설.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자동 또는 수동이라 하는 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동작은 20초 하는 말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3회 이상이라 하는 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공장, 창고 이런 데 있죠. 바닥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여러분 바닥면적, 옆면적 이제 더 이상 구분하면 안 되겠죠. 다 알고 있죠, 이제. 그거 아주 모르는 분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노유자 수론시설 500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설치 제한하고 있다.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으면은 설치 제한한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다만 요양병원 노유자 생활시설과 청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도사면은 제해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6번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기능 아닌 것은 화재 경보의 표시 기능, 작동 시간 표시 기능, 작동 횟수 표시 기능 이런 것 맞고요. 관할 소방서 표시 기능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위에도 뭐 전화번호 표시 기능도 있고 비상 스위치 작동 표시 기능도 있다. 이런 건 전부 암기니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죠. 7번 문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특징이 아닌 것은 하는 게 있죠. 화재 시 무인으로 관할 소방서에 자동 속보하는 시스템이다. 오보를 제어 또는 선별하는 기능이 있어 오보 우려가 없다. 미리 녹음된 테이프로 화재 및 관련 정보를 보내므로 송신 내용이 정확하다. 초대규모 건물 2대가 아니고 한 대만 된다 그랬죠. 한 대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8번 문제. B형 화재 속보기의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해로 저항, 그 다음에 전화 연락은 안 합니다. 전화 연락 시험은 안 해요. 그다음에 예비 전원 양보 시험, 예비 배선의 도동 시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뭔가 뭐 자동화 속보 설비는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어요. 크게 어려웠고 자탐 설비와 연동이라는 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3회 이 숫자 하는 거. 테이프는 5분 이상 작동이 가능하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 말고는 뭐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로 뭐 자동화 속보 설비는 별로 공부할 게 없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좀 쉬다가 또 다음 시간 하죠. 수고하셨습니다.